안녕하셨어요. 오늘은 여러분과 야경사진의 기본 그리고 또 어떤 요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나눠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야경 촬영을 통해서 아주 경이롭고 또 아름답고 이런 화려한 이미지들을 담아낼 수가 있는데, 다른 종류의 그런 사진 촬영처럼 야경 촬영의 핵심도 빛이에요. 근데 단 하나의 차이점을 보면 야경 촬영에는 태양광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야간에 멋진 사진을 찍는 기본 원리와 팁들을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시간대는 매직 아워가 좋습니다. 여명 시간과 또 황혼 시간, 그때는 붉은색과 하늘의 청색을 동시에 담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경 사진 찍으니까 밤에 나가면 되지 깜깜해서 불빛도 없을 때 아닙니다. 해가 지기 전부터 그 촬영 장소에 미리 도착해 계셔야 돼요. 그래야 떨어지는 순간서부터 이제 매직 아워부터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 알아볼 요소들은 초점 맞추는 방법, 그 다음에 화이트 밸런스 설정, 노출과 조리개 ISO는 어떻게 놓을 건지, 그 다음에 불빛, 궤적, 별 사진, 또 반영 이런 요소들, 그 다음에 중요한 삼각대. 야경 사진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삼각대가 아주 중요하죠. 타이머, 닐리즈, 무선 리모컨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유선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셔터 스피드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셔터 스피드를 확보하지 못하면 야경 사진이 다 흔들리는 사진으로 결과물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로파일로 촬영을 한다. 그래야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합성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사용한다든지, 별궤적을 하면 스타트 레일이라는 그 합성 프로그램으로 돌리잖아요. 거기서 또 K값, 켈빈도 값을 조정한다든지 할 때 로파일이면 모든 그 정보가 거기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손실률이 적지만, JPG로 촬영을 하면 한 번 보정을 했을 때마다 한 10% 정도, 많게는 15% 정도가 원본에서 손실을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야경 사진은 로파일로 찍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가 저장되어 있어서 그렇다. 그리고 색온도 같은 설정값을 변경하기가 가능해서 로파일을 권장합니다. 이 사진 보면 매직 아워에 촬영한 사진이에요. 대룡산에 올라가서 이쪽 맞은편에 화학산, 운하초에서 나오다 보니까 화학산에 눈이 하얗게 왔더라고요. 요 대룡산에서 이건 봉의산이에요. 봉의산이고 맞은편 산에 불빛까지 보이는데, 해진 뒤 30분, 뜨기 전 30분에 촬영을 해서 주황색 태양빛이나 청색의 밤하늘을 한 프레임 안에 넣을 수 있다. 청색도 요 시간에만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모두가 다 어두워지면 푸른색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아침 일출 바로 전이니까 붉은색과 푸른색을 동시에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배경의 푸른빛, 그라데이션 효과를 가져오는 이런 야경만의 특이점이 있는 사진이에요. 이제 초점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보면요. 여러분 카메라에 보면 다 오토포커스와 매뉴얼 포커스 버튼이 렌즈에 달려 있잖아요. 그러면 AF로 오토포커스에다가 사용을 해서 어디엔가 밝은 빛이 있어요. 밝은 쪽에, 아니면 멀리 보이는 불빛에다가라도, 아니면 불빛도 없고 너무 깜깜한 데 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 때는 불을 하나 밝혀서라도 그 불에다가 AF 초점을 맞추고 MF로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빛을 찾아서 초점을 맞춘 다음에 자동 포커스에서 변환시킨다. 요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수동 MF로 고정을 시키고 바꾼 다음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초점이 잘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라이브 뷰 그 버튼이 있는데 그걸 돌려서 확인을 해보세요. 초점이 맞았는지 분명하고 선명하게 초점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그리고 LCD 창에서 줌인을 해서 또 확인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포커스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사진 촬영을 위한 구도를 변경시킨다. 요거 기억하시면 초점이 아주 초점 맞은 사진을 찍을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반드시 삼각대가 필요합니다. 삼각대다. 왜냐하면 저속으로 느린 속도로 또 그 장노출로 사진을 찍게 되기 때문에 삼각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스테빌라이저도 끄고 IS 손떨림, 손떨방이라고 말하죠. 그것도 해제하는 것이 중요하죠. 메뉴에 들어가서 반드시 이거를 끄셔야 됩니다. 그리고도 오랜 시간 열려 있기 때문에 카메라가 열려 있기 때문에 흔들리거나 바람에도 흔들릴 수 있고 또 이 호흡에도 흔들릴 수 있어서 여러분 사진을 촬영할 때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총 쏘는 자세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렇게 말씀드리면 얼른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호흡을 길게 들어 마시고 3분의 1만큼 내뱉은 다음에 멈추고 셔터를 누른다. 그런데 그것도 이 손의 미세한 진동으로 사진이 흔들릴까 봐 사용하는 것이 셀프 타이머. 카메라 안에 들어가면 뭐 2초 또 10초 이런 셀프 타이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타이머를 놓고 사진을 찍으시면 되고 또 릴리즈를 사용해서 무선 릴리즈를 사용해서 사진을 찍으시면 흔들리지 않는 사진을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화이트 밸런스 조정. 이것도 중요해요. 오토 화이트 밸런스로 조정하셔서 뭐 이렇게 후보정 가서 내가 K값을 움직이면 되지라고 찍지 마시고 후보정이 원본을 능가할 수는 없거든요. 원본 이상 가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동 설정을 해야 K값을 내가 어느 정도로 지정을 해줘야 일관성 있는 설정값을 여러분이 얻으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대략 보면 오토 화이트 놓고 후보정에서 올리면 돼. 파란 거 하려면 내리면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닙니다. 주관적인 컬러, K값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렌지빛을 더해서 따뜻한 느낌을 주는 저녁 사진을 찍고 싶다. 그럼 그 6000K 이상 켈빈도에 가보면 그 도수를 올리는 게 있어요. 켈빈 값을 조정하는 버튼이. 그때 6000값 이상. 만약에 그 K값이 없는 카메라를 가지고 계시면 구름이나 또 흐린 거기에다가 버튼을 옮겨 놓으시면 되죠. 아니야, 나는 사진을 차분하게 찍고 푸른색이 많이 드는 사진을 찍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텅스텐 값으로. 새벽빛이 나는 3200, 텅스텐 그 켈빈 값이 3200이잖아요. 그 푸른빛으로 옮겨 놓으시면 돼요. 그렇게 설정을 하고 찍으시는데 색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가면 따뜻한 느낌, 색온도가 내려가면 푸른색으로 안정된 느낌의 사진을 얻을 수가 있는데 과하지 말 것. 그리고 후보정에 가서도 과하게 하면 아주 식상한 사진이 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 너무 K값을 올리지 않는다. 또 후보정 할 때도 K값을 너무 조정하지 않는다. 자기만의 사진을 자기만의 색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고 그리고 좋은 그 색감의 사진들을 많이 보시면 좋습니다. 이건 이제 그 어떤 행사를 하면서 무엇을 태우는 장면이었어요. 이때 색온도를 제가 6000 켈빈도로 놓고 사진을 찍은 겁니다. 만약에 이 사진에서 그 켈빈 값을 3000 이하로 줄인다면 붉은색이 안 나오고 푸른색이 나오겠죠. 그럼 이거와 그 상태와는 또 정반대의 결과물을 가져오게 되죠. 이 사진도 보면 새벽 3시 40분에 F값을 3.2로 놓고 30초 타임으로 놓은 야경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3시 40분 같은 장소에서 찍은 사진. 근데 시간이 새벽 4시 반.
아까 사진은 3시 40분. F값이 3.2였고 여긴 F값이 6.3. 25초. 논 사진이에요. 이제 멀리의 불빛들이 점점 사라지는 그런 광경이에요. 그리고 나는 새벽에 이 푸른빛을 많이 넣고 싶다 사진에. 그럴 때는 여러분이 켈빈도 값을 조정해서 색온도를 조정해서 이렇게 텅스텐 광으로 또 옮겨서 이런 빛을 얻을 수가 있어요. 화이트 밸런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는 노출과 조리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진의 그 구도, 또 구도 잡았잖아요. 또 포커스도 초점도 잡았잖아요. 그 다음에 조리개를 뭐 F값 8에서 또 13 아니면 또 16 이렇게 하고 그 노출 레벨이 중앙에 올 때까지 적정 노출에 올 때까지 셔터 속도를 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밝으면 짧은 그 셔터 스피드로 다 설정을 하고 노출을 한 스텝 내지 투 스텝 정도를 낮추는 거예요. 너무 밝을 때. 그럼 어두우면 또 반대로 노출 조정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밤 사진은 우리가 또 그 불빛의 갈라짐 이거를 많이 효과를 내고 싶어 하는데 그럴 때는 조리개를 조일 때 불빛이 많이 갈라집니다. 조리개를 열면 5.6 이하로 조리개를 열면 불빛이 많이 갈라지지 않아요. 왜? 초점이 골고루 맞지도 않고 심도가 깊을 때 지난번 심도 이야기할 때 심도가 깊을 때는 골고루 초점이 맞고 깊게 그리고 다분할 평가 측광을 사용해서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조리개는 11에서 13 아니면 16 조일수록 불빛의 갈라짐이 길다 그리고 선명하다. 촬영 모드는 M으로 설정한다. ISO는 이 감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도를 높일수록 속도가 셔속이 안 나온다고 감도를 높일수록 ISO를 높일수록 어때요? 속도는 나오지만 노이즈가 많이 생겨요. 노이즈가 많이 생겨서 확대해서 보면 막 이렇게 곰보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선명하고 투명한 노이즈가 없는 이런 ISO 값은 그저 100에서 200. 조금 더 뭐 과해도 요즘 그 카메라 기능이 많으니까 그다지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걸 기준으로 생각하시고 ISO 설정을 하시면 좋고요. 셔터 속도는 10에서 30초 사이에 노출 값에 맞춰서 적당하게 설정을 한다. 그런 것들이 적합한 카메라 설정 값이다 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양강의 스카이워크 M모드로 놓은 F값 11에 시속 8초 이렇게 8초씩 9초씩 30초씩 이렇게 시속이 나오는데 들고 하면 백발백중 다 흔들린 사진이 되겠죠. 너무 밝게 되니까 노출을 마이너스 0.7 투스탑 정도를 내린 거예요. 마이너스 쪽으로 0.7 스탑을 마이너스 준 겁니다. M모드로 F값 11에 8초 여전히 8초 놓고 찍은 스카이워크 야경 사진이에요. 잘 화면에 이제 표현이 잘 안 되긴 합니다만 이 원본에 보면 이렇게 10일 이상 조였기 때문에 빛 갈라짐이 길게 아주 선명하게 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야경 사진에 있어서는 또 불빛, 궤적, 뭐 별 궤적도 있지만 또 자동차 궤적도 있어요. 그런 궤적 사진, 뭐 별 사진, 뭐 불꽃, 반영 여러 가지 야경 사진이 있는데 이것은 자동차 궤적과 불빛들을 주로 촬영을 했죠. 차량에 가는 이 자동차가 가는 쪽은 지금 어딘가요? 이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죠? 가는 쪽 붉은빛, 오른쪽 흰빛. 가는 차선이구나. 이건 오는 차선이구나.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길게 장노출로 롱타임으로
사진을 찍으니까 이렇게 궤적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인천대교의 그 S자형 구도 야경 사진입니다. F값을 14로 놓고 14로 이렇게 조리개를 조였기 때문에 불빛의 갈라짐이 아주 잘 나타나겠죠. 셔속은 30초로 놓고 ISO는 100으로 놓은 사진입니다. 결과물이 아주 쨍하고 이렇게 날씨에 따라서 굉장히 또 결과물은 달라요. 흐려서 멀리가 잘 보이지 않을 때는 결과물도 멀리 보이지 않는 거죠. 이건 부산대교 아마 야경인 듯 합니다. 자동차 불빛을 궤적으로 나타낸 사진. 흔들린 사진의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삼각대를 댔는데도 흔들릴 수가 있어요. 바람이 세차게 아니면 내가 지나가다 건진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흔들린 사진으로 나오죠. 그럼 더 흔들리지 않게 찍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운데에 이 짐을 이렇게 걸 수 있는 흔들리지 않게 무겁게 고정할 수 있는 무엇을 고정시킨다든지 아니면 또 뭐 그 발 옆에 흔들리지 않게 고정을 시킨다든지 이래서 삼각대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고정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닐리즈를 반드시 쓰신다는 거. 떨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닐리즈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별궤적 사진을 또 이제 많이 찍잖아요. 여름이 되면 겨울에도 많이 찍지만 별궤적 사진을 찍을 때 사진 설정에 대한 것도 적어 보았습니다. 그때는 하늘이 많이 보이면 좋으니까 광각렌즈 1635 정도 광각렌즈 그리고 밝은 렌즈 한 최소한 뭐 한 2.8 정도의 밝은 렌즈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죠. 카메라 설정이라든지 연사 모드라든지 또 켈빈도 값이라든지 3200에서 4800 정도의 켈빈도 값이라든지 이것도 그 별 궤적도 난 하늘을 좀 붉게 표현하고 싶다 약간 아니면 조금 난 푸르게 안정된 값으로 붉은 값으로 요거에 따라서 이 K값이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차례 여러분이 찍어 보셔가지고 나는 요 정도 K값이면 아주 좋은 설정이야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좋아요. 삼각대, 닐리즈 반드시 필요하고 겨울철에 또 산에나 이런 데 가셔서 별 사진을 찍으려면 이게 카메라가 많이 얼게 돼요. 어니까 김이 서리죠. 김이 서리니까 김서림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보온할 수 있는 보온 덮개도 요즘 많이 나와 있어요.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이 흔히 왜 주머니 난로 가지고 다니시는 그 주머니 난로를 이렇게 좀 가끔씩 얹어둬서 그 임시 방편으로 사용하셔도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매 초당 30초를 두고 그 셀프 타이머로 최대한 그 셀프 타이머가 30초까지 지원을 하잖아요. 찍은 별 궤적 사진입니다. 이런 거는 1시간 반 정도 촬영을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촬영을 해서 스타트 레일이라는 합성 프로그램 안에 넣고 궤적을 한 장의 궤적으로 만드는 거죠. 이때 덕유산의 바람도 엄청 불었어요. 여기는 황매산이군요. 황매산의 바람도 엄청 불어서 이 꽃들이 다 흔들린 것으로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요건 2시간 정도. 별이 굉장히 많죠? 2시간 정도. 별이 없을 때는 또 궤적이 적게 나오죠. 2시간 정도 30초 타임으로 놓은 별 궤적 사진이에요. 이것은 정선의 타임레스 공원인가 있어요. 거기에 그 회오리 궤적을 은하수를 찍으러 갔는데 은하수를 찍어서 포토샵으로 액션 기능을 사용한 회오리 궤적 사진이에요. 궤적 사진. 여러분 은하수를 찍을 때 이렇게 둥글게 무지개처럼 또 이렇게 반달처럼
이런 둥근형이 나올 때는 촬영 시기가 한 5월에서 6월 돼요. 5, 6월이 지나가면 무지개가 이렇게 서버려요. 무지개가 아니라 은하수가. 이렇게 둥근 은하수. 일자형의 은하수. 그 다음에 재밌는 여러분 불꽃놀이. 제가 이 불꽃놀이 공부할 때 얘기하니까 불꽃놀이를 안 해서 불꽃을 못 찍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불꽃놀이 또 기억하고 계시다. 불꽃놀이 사진도 멋지게 찍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도요. 이게 이론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나가서 또 여러분이 막 실수를 하면서 찍어 보셔야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런 사진들도 불꽃을 찍을 때 요 아래 거와 요 위에 게 동시에 이렇게 터지지는 않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까만 이런 그 배경막을 하나 만들어서 필요할 때 찍고 필요 없는 것이 터질 땐 막고 이런 방법들을 사용해서 찍은 이 불꽃놀이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빛 갈라짐이 있는 건 누구나 다 찍어. 나는 아니야. 난 다른 형태로 찍고 싶어. 라고 하면 이렇게 다른 형태로 또 찍어볼 수도 있죠. 춘천대교에서 불꽃놀이를 할 때예요. 올림픽 때 했죠. 이런 사진도 필요 없는 불꽃은 막고 내가 원하는 불꽃이 터질 때 열고 한 사진입니다. 8초 동안. 야경에 또 사람을 담을 수도 있어요. 회오리 별개적이죠. 실내 공연들을 또 야경에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춘천대교 반영을 또 야경 사진으로 담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공지천 야경.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야경 촬영은 매직아워부터 시작을 한다. 1시간 전 도착해서 청색의 밤하늘부터 담아낸다. 그 다음에 초점은 AF로 해서 환한 쪽이나 어떤 불빛이든지 확보를 해서 MF로 변환한다. 스위치를 변환한다. 그 다음에 M모드로 놓는다. 조리개는 불빛 갈라짐이 길게 선명하게 하려면 반드시 조인다. 그리고 ISO는 오토로 하면서 할 때 안 됩니다. 수동 설정을 한다. ISO 수동 설정한다. 삼각대 놓는다. 릴리즈 셀프 타이머 또 손 떨림 방지 기능을 해제한다. 이렇게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환상적인 야경 사진은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불꽃 어떤 야경이든지 강의 반영이라든지 어떤 걸 하시더라도 많이 연습하셔서 좋은 사진 찍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